키워드로 세상 보는 눈을 키워보는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남국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뭐 가끔 이제 방송 말고도 주변 돌아다닐 때 있잖아요. 다들 이 프로 너무 재밌다고. 다행입니다. 예, 키워드를 어떻게 이렇게 풀 수 있는지 다들 너무나도 좋아하셨습니다. 꼭 전해달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키워드도 기대됩니다. 비네요. 예, 맞습니다. 예, 이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 맞죠? 맞습니다. 예. 요즘에 간간히 비가 내리던데 이제 보면 봄 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봄비가 굉장히 반갑잖아요. 네. 이 비가 굉장히 익숙하고 너무 당연한 자연 현상인데 사실 이게 홍수가 나거나 이런 일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별로 생각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경제에서는 더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요즘에는 주주들을 울게 하기도 하고 웃게 하기도 하고 글로벌 기업들을 흔들기도 하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비의 경제학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비가 오는 거는 농사 관점에서 중요하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게 경제도 영향을 크게 미칩니까? 맞습니다. 제가 오늘 한 사례를 들고 왔는데요. 미국에서 정말 미국인들의 국민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회사도 그만큼 사랑받는 곳이고 바로 허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허쉬 초콜릿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이렇게 워낙 유명하고 또 그 물방울 모양으로 생긴 초콜릿 있잖아요. 그것도 이 회사 거고 워낙 초콜릿으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예. 근데 이 회사가 초콜릿만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식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주식이었어요. 예. 이게 한 30여 년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도 그렇게 좋았다는 미국 증시보다도 더 많이 오르고 또 이게 초콜릿이다 보니까 경기 불황이 와도 매출이 별로 안 줄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들한테 국민주 같은 주식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주식이 최근에 굉장히 폭락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만약에 왜냐면 경제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왜냐면은 워렌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그 회사 중에 자기가 인수했던 것 중에 맨날 얘기하는 게 시즈캔디라는 초콜릿 회사거든요. 예. 자기는 이런 스낵 사업만 한 게 없다. 그런 사례가 허쉬인데 최근에 한 30-40% 이상 주가가 빠졌거든요. 그래요. 아니 굉장히 튼튼한 회사고 지금도 허쉬 초콜릿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주가가 빠진 이유가 뭘까요? 미국인들이 갑자기 다이어트를 하면서 초콜릿 끊은 겁니까? 미국인들이 사실 이런 거 끊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워낙 기름지고 단 걸 좋아하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꼽는데 우선 말씀하신 이유가 일부 맞긴 합니다. 뭐가 있냐면 놀랍게도 그 달고 기름진 걸 좋아하는 미국인들이 이런 걸 좀 덜 먹는 것 같다라는 걱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요즘에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같은 제약사에서 비만 치료제, 그렇죠. 이게 굉장히 당 같은 거 땡기는 거를 저하시켜가지고 판매에 좀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이런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게 반영이 돼서 주가는 빠졌는데 사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다고 해요. 예. 그러면은 왜 주가가 빠졌냐? 다른 데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오늘의 주제인 비가 등장합니다. 예.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 열매가 너무 비싸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재료 가격이 너무 비싸지고 그래서 이제 허쉬가 남는 게 없고 그래서 주가가 확 빠진 겁니다. 네, 카카오가 갑자기 이렇게 가격이 폭등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근에 카카오 생산량이 많이 이제 줄었는데요. 예. 이 카카오 생산이 거의 다 서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 우리에게도 초콜릿 이름으로 유명한 가나 같은 나라에서 많이 생산이 된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요즘 생산량이 많이 줄면서 이 카카오 가격이 2-3배 이상 급등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인이 거의 다 이 지역에서 나는 카카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초콜릿 가격이 너무 비싸지고 있고 그러니까 많이들 못 사 먹고 해서 회사가 힘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여기 환경이 어떠냐면요. 비가 문제인데 지역의 지난해 평균 강우량이 한 10에서 20% 정도 줄었다고 해요. 전반적으로 비가 너무 적게 오다 보니까 작물 생산이 줄어든 겁니다. 네. 물론 이게 10%, 20%가 별로 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꾸준히 먹잖아요. 이런 식품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이 정도 감소면은 가격이 확 오를 정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경기 침체에도 흔들리지 않던 이 초콜릿 회사가 갑자기 주가가 폭락한 게 결국은 비 때문인 거네요. 맞습니다. 정말 이게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인데 사실 저도 이런 허쉬 초콜릿 이 회사도 주식을 갖고 있고 또 노보노디스크 옛날부터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는데 그 원인을 저도 찾아보니까 비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이 비인데 왜 비가 이렇게 적게 왔냐를 봐야 되는데 원인으로는 엘니뇨 현상을 많이 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지 이게 언제 배운지 가물가물한데 엘니뇨, 라니냐 이런 걸 들어본 기억은 나요. 그 중에서도 엘니뇨가 원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주 간단하게 기억하시기 좋게 설명을 드리면요. 엘니뇨가 오면
태평양에 이제 태평양 동서로 나눠서 남미 앞바다가 따뜻해집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구가 돌고 돌아서 쉽게 말해서 남미 앞바다에 온수가 콸콸 쏟아졌더니 전 지구의 기후가 바뀌면서 서아프리카에 비가 조금 오게 됐다는 거죠. 예. 이게 뭐 지구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상 현상을 말씀드리려면 뭐 이독실 평론가님 오셔야 될 것 같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 영향 때문에 서아프리카에 비가 적게 오는 영향까지 생겼다는 겁니다. 네. 남미 앞에서 생긴 일이 아프리카까지 영향을 준다. 이게 참 엘니뇨 현상 저도 배울 때 참 신기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 지구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지금 허쉬를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데도 영향을 참 많이 받고 있는 게 최근에 인도가 세계를 굉장히 놀라게 한 발표를 했는데요. 뭔가요? 인도가 쌀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예. 근데 인도가 당연히 13억이 넘는 세계 최대 인구 국가잖아요. 예. 근데 이 나라도 쌀을 많이 먹는데 세계 수출량도 한 40% 정도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이제 1등 국가였어요. 이 나라가 다 수출을 금지한 건 아니지만 일부 품종은 수출을 금지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세계 시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예. 쌀은 어느 나라에서나 중요한 건데 가격이 확 뛰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선언을 갑자기 왜 했냐 하면은 인도도 쌀 생산량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자국이 먹을 게 더 필요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쌀값이 오르니까 국민들이 힘들어한다. 예. 우리도 먹을 게 없다 한 건데 왜냐면은 지금까지 인도가 매년 한 4~5% 정도씩 쌀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이게 지난해 2%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것도 지난해 시작된 엘니뇨의 영향이 미친 거고요. 2015년에 슈퍼 엘니뇨가 왔었는데 예. 그때도 한 이 정도의 생산량 감소가 있었습니다. 네. 말씀 쭉 듣고 보니까 비가 어디에서 많이 오고 어디가 적게 오느냐에 따라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업 그리고 전 세계 경제가 거기에 맞춰서 흔들리네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뭐 인도의 쌀 그리고 뭐 카카오 얘기도 드렸지만 또 다른 글로벌 기업도 있거든요. 예. 여기는 훨씬 유명한 데인데 아마 오늘 많이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입니다. 네. 스타벅스도 굉장히 견실한 회사거든요. 그렇겠죠. 우량주이기도 하고 커피 예. 끊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도 재작년에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때도 거의 반토막 났는데 그 이유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원두 가격이 너무 올랐는데 그게 브라질에 비가 안 와서였던 거죠. 아, 그렇군요. 스타벅스 같은 회사도 결국 비가 많이 오느냐 아니면 적게 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주가까지 영향받는 거네요. 맞습니다. 2021년에 이제 가뭄 때문에 브라질에서 원두가 20%나 줄다 보니까 예. 뭐 원두 가격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 떨어지고 하니까 이렇게 세련된 기업도 결국 브라질의 비가 잘 오냐 안 오냐에 따라서 그냥 회사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저 옛날에 읽었던 책 제목 하나 기억납니다.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를 사라.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저도 이 책이 얼마 전에 한국에 나와서 봤었는데 예. 이 미국에서는 2004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거의 고전 수준의 책이 됐는데 그 책의 제목이 아예 이렇게 박혀 있다 보니까 네. 저도 이게 경험한 게 스타벅스가 주식이 빠질 때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봤더니 그 당시에 이 책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이 엘니뇨 현상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긴 한데 어딜 쳐다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엘니뇨가 오면요. 전반적으로는 이게 여러 연구 자료에 따르면 작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식량 가격이 오른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도 물론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곳도 있기는 해요. 왜냐면 어디가 많이 따뜻해지면 어디가 추워지고 어디가 비가 오고 이러는 건데 대표적으로 어느 정도 좀 좋은 효과를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뭐 옥수수, 콩 이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산 국가잖아요. 미국은 어느 정도 수혜를 누릴 수 있다고도 보거든요. 엘니뇨 때문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엘니뇨가 남미는 예를 들면 어떻게 하고 그 옆 동네에 영향을 미치고 또 옆엔 영향을 미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미국의 중부나 동부 쪽은 오히려 비가 좀 더 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엘니뇨 현상 있으면 제가 아까 온수가 콸콸 쏟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약간 더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하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오히려 작물이 늘 수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 콩이랑 옥수수가 우리는 많이 먹을 일은 없잖아요. 뭐 콩밥, 뭐 옥수수 간혹 먹는 거지만 사실 이게 거의 사료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또 요즘은 바이오 에탄올의 주 원료이기 때문에 사실 세계의 곡물 시장의 양대 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엘니뇨가 왔을 때 오히려 세계의 곡물 시장이 오히려 약간 안정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엘니뇨가 어떤 국가에 이득을 준다라고 했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뭐라 할까요? 큰 이득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엘니뇨의 반대 현상인 라니냐, 이것도 우리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이거 발생하면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풍년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사실 이게 엘니뇨 현상도 뭐 이걸 좋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런 게 생겼을 때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는 않더라고요. 예.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 그런데 뭐 밑에 쪽은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라니냐는 방금 제가 엘니뇨는 온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라니냐는 반대니까 냉수가 나온다. 이건 이진우 기자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온수, 예. 냉수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이런 냉수가 나오게 되면 거꾸로 돌아가게 되겠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엘니뇨가 왔을 때는 대체적으로 브라질에 가뭄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같이 커피 좋아하는 사람에겐 걱정이 되는 게 이제부터 커피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라니냐가 오게 되면은 브라질엔 비가 많이 오게 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브라질은 더 많은 이제 원두가 생산될 수도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전반적으로 엘니뇨 때보다는 라니냐 때 식품 가격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안타깝게도 2020년부터 23년까지 예. 3년이나 라니냐가 있었는데 예. 그게 작년에 끝났고 예. 올해부터는 엘니뇨의 시대가 다시 돌아오니까 어느 정도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방금 말씀 듣고 보니까요, 오히려 이런 아이디어도 하나 생기는데요. 엘니뇨 오느냐, 라니냐 오느냐 이걸 바탕으로 물가 들썩들썩하는 품목들 그거 잘 보면서 그렇죠. 투자 잘하면 되겠는데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게 제가 오늘 비라는 주제를 생각했던 게요. 예.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빠져 있어서 보니 날씨 때문이다 이런 걸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예.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뭐 글로벌 투자 기업들도 이런 날씨 같은 거 굉장히 연구하면서 이런 거 다 얼마 전 전망을 하고 선물 거래 같은 걸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돈이랑도 굉장히 관련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예. 그렇다면 이렇게 각지에서 생산하는 품목들이 어떤 곳에서는 품귀 현상이 일어나거나 어떤 곳에서는 뭐 찾기 어려워지거나 이런 현상이 생긴다면 쉽게 얘기해서 물건 여기저기서 뛰어다 갖다 파는 종합 상사 같은 거 투자해놔도 될까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기후가 사실 여러 지역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 안정적으로 생산이 돼야 되는데 지금 네. 상황은 오르락 내리락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물건이 많고 여기는 없으면은 왔다 갔다 해주는 종합 상사들이 굉장히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런 돈 냄새 맡는 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분이 계시죠. 방금 말씀드렸죠. 워렌 버핏인데 아마 워렌 버핏의 나이를 생각하면 거의 인생의 거의 마지막 베팅에 가까운 예. 게 최근에 한 게 일본의 종합 상사들의 풀 베팅을 했어요. 그래요? 본인이 가질 수 있는 9.9%까지의 지분은 다 보유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일본 종합 상사를 왜 사지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익숙한 상사의 이미지는 그냥 전 세계 중개무역하는 네. 그런 거에 가깝잖아요. 드라마에서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미생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좀 옛날에 뭐 대우 상사 같은 네. 그런 이미지인데 사실 요즘에 일본의 상사들은요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냐면 중개무역도 하지만 자원 개발 그것 중에서도 희귀금속 개발이랑 하나가 또 식량 자원 트레이딩입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일본 4대 상사를 합치면은 전 세계 이런 곡물, 농산물 거래량의 10% 정도 차지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점점 이런 게 커지게 되면은 여기서 필요하고 저기서 부족하고 한 게 많아지니까 이 유통망을 장악한 일본 상사들이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앞서서 요즘 그 식량 자원이 그 바이오매스 같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고 하니까 에너지 문제도 불거지니 이런 데 투자도 관심 둬야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이런 데도 앞으로도 이제 뭐 바이오에탄올이나 이런 거에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게 농산물의 가치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게요. 버핏도 이쪽에 일본 종합상사 투자를 했다고 하지만 버핏의 절친 또 거기에 부족하지 않은 부자인 빌 게이츠도 가장 많이 투자한 두 가지 분야가 뭐냐면은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IT를 빼면은 에너지와 식량이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점점 이런 유가 같은 게 오르고 이런 걸 좀 안 써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바이오에탄올 같은 데도 관심이 생기고 이 식량 산업 자체를 그런 쪽의 에너지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쭉 듣고 보니까요. 저는 한 가지 또 앞으로 점점 유망해질 분야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스마트팜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후 환경이 극단적으로 자꾸 변해가면 그것에서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그 기후 환경을 통제하는 이런 시설 이런 것들을 점점 사람들이 찾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럴까요? 앞으로도 그런 농업 분야는 점점 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 엘니뇨가 어떻고 라니냐 어떻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 엘니뇨가 좋은 거야 라니냐가 좋은 거야 생각하겠지만 가장 좋은 건 이게 너무 자주 오지 않고 또 와도 너무 폭이 크지 않은 거를 제일 좋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지구온난화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너무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여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안 오면 제일 좋겠지만 앞으로 그런 환경이 된다면 그렇게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스마트팜 같은 기술들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생활과 경제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제대로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남국민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